황도 12궁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패턴을 자랑하는 쌍둥이 자리와 사자자리 사이에 형태를 찾기 어려운 개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자리는 결코 찾기 어려운 별자리가 아닙니다. M45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제외하고 그 어느 별자리도 보여줄 수 없는 탁월한 성단 M44 프레세페 성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M44 역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성단입니다. 따라서 M44가 보인다면 개자리가 지금 밤하늘을 가로질러 간다는 뜻입니다. 개자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여러 문화권에서 비슷한 의미가 발견되는 독특한 별자리입니다. 중국에서 개자리는 귀수라 불렸습니다. 귀수란 귀신의 별자리란 뜻이며 귀수의 한가운데 적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적시기가 M44 프레세페 성단을 말하는데 적시기란 시체가 쌓여있는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파르네스 아틀라스에는 개자리 바로 위에 수수께끼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이를 카이사르의 왕좌라고 말했습니다. 기원전 44년에 해성이 목격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를 카이사르의 영혼으로 간주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그 위치에 남긴 표식이 바로 파르네스 아틀라스에 보이는 이 수수께끼의 별자리입니다. 이는 또한 하늘의 영웅을 비롯한 인간의 영혼이 모이는 통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개자리입니다. 천문학과 점성술이 탄생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 개자리에 화성이 가까이 올 경우 통치자가 죽는다, 또는 개자리가 어두워지면 죽은 이들의 영혼이 지상을 장악하게 되고 지상은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자리는 동서양의 문명권 모두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별자리입니다. 개자리가 죽음을 상징하게 된 가설들 중 하나는 개자리를 하지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개자리는 하지를 품고 있는 별자리였습니다.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며 이는 동지까지 이어집니다. 즉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만 역설적으로 태양의 기운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의 모티프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개는 헤르클레스의 12가지 과업에서 작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헤르클레스가 레르나 인근 늪속에서 여러 개의 머리가 달린 괴물 히드라와 싸우는 동안 늪에서 기어나온 개가 헤르클레스의 발을 물어뜯었습니다. 하지만 헤르클레스는 간단하게 개를 밟아 죽였습니다. 헤르클레스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헤라 여신은 이 작은 공헌을 기려 개를 하늘에 올려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헤르클레스 신화에 등장하는 개 이야기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화이긴 하지만 사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보다 약간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신화가 있습니다. 개자리 감마별과 델타별은 그리스어로 오노이로 표기됩니다. 오늘날 이 별들은 아셀루스 보레알리스와 아셀루스 아우스트랄리스로 불립니다. 그 뜻은 각각 북쪽 당나귀, 남쪽 당나귀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에 따르면 올림포스 신들이 타이탄들과 지구의 패권을 놓고 겨뤘던 최초의 전쟁 티타노마키아에서 디오니소스와 헤파이스토스를 비롯한 몇몇 올림포스 신들의 연합 세력이 당나귀를 타고 와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타이탄들은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나귀 울음소리를 들은 타이탄은 대단히 무서운 괴물이 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당나귀들을 그리스어로 파트네, 즉 구유라 불리는 성단 양쪽에 묶어 놓았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파트네를 가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성운기가 있는 일단의 무리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성운기가 바로 프레세페 성단입니다.
개자리 알파별은 에큐벤츠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테트라비블로스에서 개자리 알파별과 요타별을 집게발로 묘사했습니다. 이 묘사가 그대로 아라비아로 전달되었고 아라비아에서 이 별은 집게발을 의미하는 알주바나로 불렸습니다. 알주바나는 중세시대 유럽으로 들어온 후 여러 철자로 기록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라틴어 원문은 사라지고 에큐벤츠라는 영어식 발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별은 세르탄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이름은 아라비아어로 개를 의미하는 알-사라탄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개자리 감마별과 델타별은 아셀루스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고대 그리스에서 오히오노이로 불렸던 별들의 이름을 그대로 라틴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당나귀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북쪽과 남쪽을 구분하여 감마별은 아셀루스 보레알리스로 델타별은 아셀루스 아우스트랄리스로 부릅니다. 개자리 제타별은 테그미네입니다. 테그미네는 라틴어에서 덮어진 것에서 또는 껍데기에서를 의미하는 탈격 표기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개자리에 대한 토론이 기록된 문서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탈격 표기가 그대로 제타별의 이름이 된 경우입니다. 개자리 델타별과 알파별을 잇는 일직선을 그대로 연장시켜 나가면 약 3분의 2 지점에서 일직선으로 늘어선 7등급과 8등급의 별 3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3개 별과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지점에 개자리에서 가장 밝은 은하가 있습니다. NGC 2775라는 타원 은하입니다. 길잡이 망원경으로 개자리 알파별을 겨누면 서쪽으로 연달아 이어진 5등급의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5등급 별 중간 지점에 모여있는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산계성단 M67입니다. 개자리에 워낙 걸출한 산계성단 M44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산계성단이긴 합니다만 M67 역시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는 멋진 산계성단입니다. 사실 M67은 M44보다 5배나 더 멀리 있습니다. 만약 M67이 M44와 동일한 거리였다면 M44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을 거라고 합니다. 개자리 델타별에서 알파별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반을 채 가지 않아서 6등급의 개자리 54별을 만나게 됩니다. 개자리 델타별과 개자리 54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직각 꼭지점이 위치하고 있을 지점에서 붉은 빛이 도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개자리 X별이라는 탄소별입니다. 탄소별이란 대기상에 산소보다 더 많은 탄소가 존재할 때 붙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탄소 분자와 탄소 화합물은 가시광선상에서 파란색을 차단합니다. 그 결과 탄소별은 인상적인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개자리 X별 역시 다른 은백색 별들과는 확연히 다른 붉은 빛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탄소별 중 하나입니다. 길잡이 망원경으로 개자리 델타별을 겨냥하면 북북서쪽에 확실히 눈에 띄는 별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M44 프레세페 성단입니다. 제가 별지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본 산계성단이 M44입니다. M44는 지금도 여전히 매력이 넘치는 성단입니다. M44는 찾기도 무척 쉽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쌍둥이 자리의 알파별과 베타별을 마치 스키 점프대라고 생각하고 한번 튀어오르면 한껏 날아오른 지점에서 M44 프레세페 성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M44는 언뜻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오밀조밀한 별들 때문에 동양에서는 시체가 몰려있는 기운, 적시기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분 나쁜 표현은 M44를 망원경으로 보는 순간 싹 사라져 버립니다.
둘둘씩 짝을 짓고 있는 사랑스러운 별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겨울에서 초여름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누군가에게 천체를 보여줄 일이 있으면 M44를 반드시 보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M45 플레이아데스에 비해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상계성단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망원경으로 보이는 사랑스러운 모습에 매료됩니다. 생명의 기운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5월, 서쪽 하늘에 아직 가라앉지 않은 M44를 꼭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M44의 별들이 선사하는 다정한 기운에 흠뻑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